어린 코끼리를 단단한 줄에 메어두면 처음에는 줄을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아예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어른 코끼리가 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을 끊을 만큼 충분한 힘이 생겼는데도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으로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될 거야 하는 학습된 무기력이 가장 큰 적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만 공부하면 충분히 성적을 올리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며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지요. 혹시 줄에 묶인 코끼리처럼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진 않나요? 여기 공부에 대한 의지를 일깨워주고 모든 시험에 통하는 귀신 같은 절대 공부법을 소개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30년 전 공립학교 교사로 부임한 새내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며칠 뒤 선생님보다 훨씬 나이 많은 학부모님이 찾아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선생님은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부법을 연구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초보 선생님의 집념의 공부법 연구.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서울대 학생들과 교수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울대에 간 사람들의 공부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학생들도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수능 1등, 서울대 수석 입학생, 고시 3관왕 등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가 직접 인터뷰하고 수기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만난 공부 귀신은 무려 2,000여 명. 1988년 거짓말 같은 공부법으로 서울대 수석 입학의 주인공이 된 송옥렬 교수부터 매일 7시간씩 꿀잠을 자며 공부한 2018학년도 수능 재학생 만점자 강현규 군까지 다양한 공부법을 모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라 불리는 공부 귀신들에게는 어떤 공부 비법이 있을까요? 첫째, 공부 귀신들은 머릿속의 눈이라 불리는 암기법을 적극 사용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만든 뒤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운동을 할 때나 계속 곱씹는 방법이지요. 이렇게 머릿속에 눈을 뜨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공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 풀이보다 이론 이해를 먼저 했습니다. 흔히 문제만 많이 풀어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개념 구조가 단순한 중학교 공부까지만 통하는 방법입니다. 고등학교 이후의 공부에서 문제만 많이 푸는 건 한마디로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죠. 셋째,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혹시 경력이 많은 과외교사와 적은 과외교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나요? 경력이 많은 교사는 한 문제를 3번 풀게 하고 적은 교사는 3문제를 1번 풀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련한 교사는 공부는 양의 문제가 아닌 질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넷째, 몸 건강과 정신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자존감이 낮으면 공부 효율이 떨어져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 반복적인 실패를 불러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자는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마냥 주눅들지 말고 공부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라고 응원합니다. 30년 동안 공부법을 연구하면서 공부야말로 진정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하죠. 30년 동안 오직 공부법만 연구해온 선생님의 응원,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공신 강성태와 2018학년도 수능 만점자 강현규 군도 극찬한 공부의 정석, 공부 귀신들. 이 책을 읽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공부 습관과 태도를 기르면 여러분도 2001번째 공부 귀신이 될 수 있습니다.